것이 이른바 경영학에서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나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끝까지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수사가 급진전됐다. 그렇다면 내가라도 먼저 얘기를 해서 내 형량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 결백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 특검, 해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특검이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네. 죄수의 딜레마는 여기저기서 많이 포착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이 사상 처음으로 80분 동안 모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잇따르는 이 산업재해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데 주요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요.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지킨 이유는 돈 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드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네. 뭐 한 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 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관련 내용들이나 논리가 처음 나오거나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고 움직이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안타깝게 예.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나서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나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국정 운영을 안 했을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SPC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네. SPC는 이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산재 사고 사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네. 유사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죽음을 용인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산재 1위 사망사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제 소년공 시절에 자신도 이 왼팔이 프레스에 빨려 들어가서 장애가 생긴 그런 경험, 또 그런 경험에서 가진 확실한 철학, 산재 사망 사고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지금 SPC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12시간씩 막교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야간 근무에 12시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벽 3, 4시에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자마자 즉각 8시간 교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거를 진작 못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포스코 ELC 같은 경우도 지금 작업 중단에 즉각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긴급 안전 점검 들어갔고, 그리고 완전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공사를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담화를 발표했죠. 네, 저는 이런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런데 반복된 얘기가 왜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할 때까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하냐.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줘서 경제적 불이익을 좀 줘야지 산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를 꼭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취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 재해를 근절하자라고 하는 근본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릴 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바로 소년공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더 깊숙이 이런 산업 재해, 산업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을 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자, 이 따져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고의로 반복적으로 해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피해를 손배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대출금 회수 그리고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이거 어떻겠냐라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거 참 재밌네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차례 공시를 통해서 주가 폭락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시장 경제를 근간을 힘드는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하면은 그 기업에서 그 기업에 딸린 이해관계자가 수만 명이 졸지에 기업의 문이 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가 폭락을 하면요, 그 주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집단 소송제도 지금 길이 열려 있죠. 아까 얘기한 징벌적 손배상은 지금 이른바 이 좌파, 이른바 친민주당의 우호적인 그 법조인들이 상당히 이것을 이렇게 북돋 넣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산재를 당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소송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기게 해줄게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그래서 어제 경제 7단체장들이 성명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산재에 근절을 하자는 취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그 자체인데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뿐만이 아니라 급진적이다. 징벌적 손배뿐만이 아니라 대출금 해소가 웬 말입니까? 이게 누가 이거 판단을 할 것입니까? 아주 면밀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게 현찰을 반해 바로 대통령 한마디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은 수차례 공시를 통해서 주가 폭락을 시키면 되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라면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아주 모든 것을 해결해줄 와인샷 그 문제 해결 방법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배 교수님 말씀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을 계속해서 용인하는 것이 친기업의 행보는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고를 계속 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후지급경 산재 사망 사고는 근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사망 사고 산재로 사망을 했다면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한 현장에서 나왔던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곳은 기업 공시를 해야 된다. 이 나쁜 기업이다.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도 제한해야 된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온 방법이 이것과 관련된 전담 검사 제도도 두고 또 전담 수사본부도 설치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여론조사 한다면 당장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저는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초만 반론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기업 활동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다 아는 상황이죠. 대통령 한마디로 징벌적 손배, 대출금,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가지고 각 장관들이 바로 이것을 지금 적용을 한다는 그런 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 나가는 기업도 조차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면밀한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추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무회의를 깜짝 생중계로 전체 공개한 이 부분 보면서 좀 새롭기도 했는데 정부가 뭐 어떻게 국무회의를 운영하는구나, 뭘 어떻게 운영하는구나 좀 잘 이해도 되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좀 포퓰리즘에 영합한 어떤 정치적 발언의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좀 대중을 의식해서 논의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마지막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김 대변인님? 예, 저는 뭐 그늘도 있고 빛과 다 두 가지 종류가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국무회의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모두 나중에 발언하고 비공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토론에 능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저게 이제 상당히 가능한 것인데요. 이른바 저게 만기 칠남으로 모든 것을 뭐 기재부, 산자부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부, 노동부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관여를 하는 그만큼 저는 식견이 있다고 뭐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것처럼 주가를 폭락시키는 그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대통령이 저렇게 만기 칠남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기 영합주의의 장관들의 발언, 왜냐하면 카메라가 돌아가니까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지만 아주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국무회의 모습, 순기능도 있지만 이 역기능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 차단을 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생중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말씀드린 그 만기 칠남이 저 모든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도록 저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 교수님. 네, 한 번 했는데 한 번을 그 가지고 만기 칠남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비어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무회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예. 대통령의 확실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을 밝히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포퓰리즘 얘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도어스태핑, 아무런 실력도 없고 컨텐츠도 없다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는 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고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모습을 생중계로 한 것은 저는 네 가지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가지요? 네, 예. 첫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국정운영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했던 것들은 앞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국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뭐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분야는 못 하겠지만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